자, 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여섯 번째로 가져온 질문은요. 모바일 앱도 개발이 가능할까?인데요. 모바일 앱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은 요즘에 버블에서 저도 인제 버블의 그 모바일 베타 테스터로 지금 참여가 돼 가지고 여기에 인제 눌러 봤을 때 뉴를 누르게 되면은 모바일 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도 지금 개발이 가능하긴 해요. 베타이긴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기능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바일로 여기서 만드는 거는 인제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티브 앱 말고 또 뭐가 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티브 앱 말고 하이브리드 앱도 있고 웹 앱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제 버블로 만들어진 앱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웹으로 만들어진 거를 앱으로 패키징을 해 가지고 배포하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이티브 기능이라고 하면은 모바일의 순 기능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에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번호부에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FC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네이티브 기능을 섞어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사용하는 게 네이티블리라고 하는 이제 패키징 앱을 사용하면은 거기에 인제 네이티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고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지금 네이티브 앱을 만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이티브 기능이 구현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네이티브 앱처럼 만드실 수는 있다. 물론 그걸 인제 정의하기로는 뭐 우리가 웹앱이나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말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앱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어 앱이랑 웹이랑 많이 다르냐? 엄청 많이 다르진 않아요. 저도 인제 물론 인제 앱에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컨셉이나 또 사용하는 기능들은 쪼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버블 웹사이트를 만들던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사용되기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오는 것뿐이지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갑자기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혹은 다른 거를 통해 가지고 뭐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버블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먼저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앱을 개발해 보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소리인데요. '버블은 속도가 느린 건 아닐까?' 라는 부분인데 이 버블의 속도는 사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웹페이지 자체를 뭐 싱글 페이지로 만드냐 멀티 페이지로 만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네, 저는 제가 인제 싱글 페이지로 좀 만든 거를 보여 드리면은 싱글 페이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페이지에서 인제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한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다른 페이지 이동을 하지 않고 이 한 화면에서 그룹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화면 변환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제 SPA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만든 거는 SPA는 아니긴 하거든요. 페이지 간 이동이 되긴 해요. 근데 요 안에서 최대한 요렇게 인제 저는 화면 변환 없이 요런 식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잖아요. 그쵸? 느리지 않죠, 보통? 예. 요렇게 어이구 제 주소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충분히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 페이지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만드냐도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했느냐 세 번째는 어떤 기능을 사용했느냐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자주 사용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배울 때 뭐 두어 서치 for 이런 기능들은 데이터를 막 서버에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내 책상 밑에서 가방에서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꺼내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느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 프론트에다가 데이터를 얹어 놓고 찾아오게 되면은 책상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오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어 서치 for를 사용해서 뭔가 서버에다가 한번 통신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프론트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놓고 이거를 기능들을 어떤 걸 써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정말 2배 이상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모두 다 설명드리긴 어렵긴 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요지는 '버블은 속도가 느린 건 아닐까. 이거는 내가 최적화를 잘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여덟 번째, 버블과 다른 노코드 툴 비교. 저도 이 버블을 배우기 전에 서프터는 한번 배워 봤었고 그 배운 것도 사실 아니긴 한데 쪼끔 만져 봤었고, 그리고 뭐 아이맵, 워드프레스 이런 것도 좀 만져 봤어요. 글라이더는 사실 저는 만져 보진 않았는데 노코드 툴은 여러 가지를 만져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다른 노코드 툴을 좀 보게 되면은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떻게 보면은 백엔드랑 프론트랑 자유도가 되게 다 높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노코드 툴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에 대해서 그 자유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프론트랑 백엔드랑 같이 자유롭게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버블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간단한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간단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면은 사실 버블을 배우는 거는 약간 과유불급이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프론트에서 몇 가지 디자인만 드랍다운 형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막 버블까지 어렵게 배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쪼끔 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약간 좀 뭐 복잡한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뭐 회의 예약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백엔드를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버블과 같은 그런 노코드 개발 도구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도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해 봤거든요. 챗GPT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 봤는데 요렇게 나눠 주더라고요. 그래서 버블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급, 디자인 자유도 매우 높음, 그다음에 API 연동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고, 확장성이 매우 높고, 속도랑 성능은 최적화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인제 얘기했던 게 있죠. 그리고 글라이드랑 웹플로우랑 소프터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드는 초급, 낮음,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는 구글 시트나 글라이드 DB.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외부 서비스랑 연동하는 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가 되겠죠. 확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고 속도는 빠르다. 속도는 인제 사실 백엔드를 건들지 않으면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버블 빼고 다 빠르다고 나와 있잖아요. 버블은 백엔드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웹플로어나 소프트도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디자인 자유도랑 높거나 보통이고, 데이터베이스는 뭐 자체적인 DB를 사용하거나 외부적인 DB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API 연동이 가능한 형태도 있고, 하지만 기초 수준이고 이거는 거의 없다. 웹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간단한 회사 페이지, 그리고 쇼핑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워드프레스나 아이맵 같은 데도 들어가 보시면은 템플릿들이 많아요. 고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시면 되시고, '내가 쪼끔 그래도 복잡하고 아예 노코드 개발에 좀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버블을 배우시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제 보통 이런 버블 강의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도 또 특히나 PC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PC에 맞춰져 가지고 개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좀 아셔야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보통 비교를 해 드릴 때 어떤 사이트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의 집, 맘시터, 무신사 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 브라우저 창 있잖아요. 이 브라우저 창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요소 내용들의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어떤 요소들이 뭔가 없어지거나 뭔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 창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사이즈가 1728 픽셀에 992 픽셀이거든요. 저는 이제 맥북 16 인치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맥북 14 인치나 뭐 다른 뭐 갤럭시나 뭐 LG 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네 브라우저 창 크기가 저랑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응형 웹사이트는 이 브라우저의 창의 크기에 따라서 요렇게 크기의 창에 따라서 말 그대로 자동으로 크기가 변경이 되거나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형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느냐? 왜 예전에 보면은
모바일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모바일 웹페이지를 따로 보여주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네이버 앞에다가 m.naver.com이라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바일 네이버 화면은 요렇게 보여지게 돼요. 실제로는 지금 PC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검사 버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보는 형태는 아마 뭐 갤럭시 12 프로로 들어갔다 하면 요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반응형 웹페이지는 아니에요. 모바일을 대응하는 웹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진 형태이고 어느 디바이스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로 이제 보여주느냐가 달라질 뿐이지.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버블로 작업을 할 때에는 반응형으로 많이들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것도 이제 조금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응을 먼저 생각을 해 놓고 PC에서 작업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통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다가 요소를 많이 집어넣거든요. 요 안에 가운데에다가. 그리고 이 가운데를 보통 1200 픽셀로 많이 제한을 해 놔요. 왜냐면은 1200 픽셀 이상인 데에서 접속을 하면은 보통 PC에서 접속을 하는 거고 1200 픽셀 이하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태블릿이나 이제 우리가 PC가 아닌 화면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1200 픽셀 안에서 모든 요소들을 다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모바일로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사실 무신사인데요. 무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웹페이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바일에 대한 이제 환경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건 약간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약간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모바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많고 모바일 경험과 PC 경험을 조금 동일화시켜 주기 위해서 요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제 이거보다는 쪼끔 더 러프한 형태가 맘스터인 것 같아요. 맘스터 보면은 요거는 인제 여기도 가운데로 많이 몰아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제 모바일로 반응형으로 작업을 할 때 정말 최소한의 터치만 들어가게 돼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게 되면은 크게 모바일을 작업할 때 손을 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인제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제가 줄여 보게 되면은 뭐 레이아웃도 바뀌고 배너도 바뀌고 여기 또 컬럼도 개수도 바뀌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좀 손대기가 많아지죠. 그래서 버블로 이렇게 작업할 때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인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있어요. 레스폰시브라고 하는 반응형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제 브레이크 포인트는 분기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분기점에 따라서 어떻게 인제 달라질 것인지를 우리가 컨디셔너를 통해서 작업을 다 해 줘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사실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페이지를 반응형 작업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2 시간도 안 걸릴 때도 많아요. 어떤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30분 정도 걸려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바일을 미리 생각해 놓고 안쪽에다가 미리 조금 컴팩트하게 작업을 해 놓으면은 훨씬 더 모바일 반응형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바일 최적화는 말 그대로 그 모바일 안쪽에다가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구조화를 해 놓고 작업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열 번째 버블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 되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서 사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연습은 우선 기능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강의 영상을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눌렀을 때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셔야 되잖아요. 사실서 그래서 인제 강의들을 통해서 좀 미리 배우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한 2-3개 정도 우리가 한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클론해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몇 번 강의로 연습을 해 봤다 하면은 그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서비스 있잖아요. 그 가장 작은 서비스부터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서비스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 집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이제 간단한 뭐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가계부? 사실 가계부도 쪼금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 가계부보다 더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우리의 어떠한 뭐 스케줄 예약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우리 가족 스케줄 예약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캘린더로 사실 같이 이렇게 막 하거든요. 오늘 날짜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나 투두 리스트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제일 작은 프로젝트로 뭘 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 웹사이트를 IMAP으로 만들었고 이제 강의 영상은 인제 막 다른 데서 보여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변환한 작업을 버블로에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고것도 어떻게 보면은 쪼끔 약간 작은 프로젝트는 아니긴 했는데 정말 간단한 1나 2개 페이지 작업부터 먼저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해 보시고 그다음 기능적인 부분들을 붙여가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클론이에요, 클론. 클론을 많이 해 보시는 거. 그래서 클론을 정말 못해도 한 3 가지나 4 가지를 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 구현하는 것들을 또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좀 다른 이제 유료 영상들을 또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인제 가지고 몇 번 연습해 보시다 보면은 '아 채팅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게시판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익혀 보시면은 그 안에서 인제 응용을 하고 내 웹사이트에 맞춰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는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버블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2-3 개의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서 클론으로 똑같이 뭔가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작은 서비스부터 만들어 보시는 거. 정말 1 페이지나 2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구조화된 그런 서비스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들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구현을 해 보는 거.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서비스 가지고 거기서 뭔가 붙여 가지고 또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 연습하실 때에는 앱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연습을 해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테스트 페이지가 예전에 막 10개 페이지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앱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앱에서는 디자인만 연습하고 이 앱에서는 채팅 기능만 연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한 가지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걸 연습해 보시다 보면은 데이터도 막 좀 꼬이고 이래요. 그래서 특정 기능들을 연습하실 때는 앱을 분리해 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앱 분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혹시 또 애매모호할 수가 있으니 보통 버블에 들어오면 요거 하나를 저희가 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 앱 하나하나를 저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요 앱은 디자인을 연습하는 앱, 요 앱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 구현을 연습하는 앱 요렇게. 그리고 요런 것들 다 연습했다 하면은 인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한 서비스 요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연습했던 것들을 따라해서 또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이게 나중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제 사견과 더불어서 좀 전달을 드렸는데 저도 노코드 개발이 사실 그렇게 연습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또 내가 이 기능들을 충분히 익히고 잘 구현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나의 하나의 무기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요즘은 워낙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불확실한 시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언제 어디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버블을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그런 연습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들이나 콘텐츠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